지금 왜 이 시점에 이런 문자가 공개됐냐? 전대 개입이다. 지금 한동훈이가 그렇게 역공을 취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한테 보낸 문자,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알 거고 한동훈이가 알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몰라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게 6개월 지난 지금 어떻게 이게 갑자기 문자가 공개됐냐? 이걸 가지고 한동훈이는 마치 김건희 여사가 이걸 슬그머니 유출한 것처럼, 또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 시점에 이런 문자가? 이겁니다. 한동훈이뿐만 아니라 한동훈 캠프에 있는 자들이 일제히 왜 이 시점에 이런 문자가? 이거 당무 개입이다. 이러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궁할 때는 돌아서서 물어라.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어디서 어설프게 이런 얘기 전에 듣고, 그리고 지금 공격을 해대고 있는 모양인데,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교적 정확한 기사는 1월 14일, 1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내고 나서 2, 3일 후 1월 24일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미. TV조선은 1월 24일 뭐라고 보도했냐? 최근 불거진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충돌은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 김 여사가 명품백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당 쪽에 전달했던 것으로 TV조선이 확인했다. 당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왜 성사되지 않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보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 시점이 아니에요. 바로 그 시점에 이미 TV조선이 이걸 보도했어요. 그럼 이걸 누가 보도했을까요?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제 추정입니다. 이 문자를 보시면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여성으로서의 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사과 아니라 뭐라도 당이 원하면 하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진짜 자존심 상하는 얘기였을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김건희 여사가 지금 와서 공개를 하겠습니까? 시샘말로 이 쪽팔리는 문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스스로 유출을 해요? 그래서 다 잊혀져 가던 디올 파우치백 사건을 다시 국민들 면전으로 다시 끌고 와요? 그리고 완전히 자존심 내려놓고 이 한동훈한테 보낸 그 문자를 국민들한테 다 알려요? 김건희 여사 쪽에서? 무슨 정신 나간 소리들입니까? 저는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예요. 차라리 이것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그냥 침묵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자 이렇게 공개된 데는 다른 연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지금 이거를 CBS의 김규환 논설위원이 재구성했다 그러잖아요. 원문을 본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라고 정치권의 전원으로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재구성해서 공개한 거예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문자를 언론에 유출했다면 뭐하러 재구성을 합니까? 그냥 캡처해서 그대로 실어버리지. 그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근데 CBS는 이걸 재구성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한동훈이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일십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하여튼 주위에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 주장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듣거나 본 게 아니니까 주장으로 제가 전합니다. 뭐 어떤 여기자한테도 이 문자를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거 씹었어. 이러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에 이런 문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기자들이 그 문자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한동훈은 이 문자 논란이 되자 처음에는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실과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다르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두 번째는 공적인 문제를 사적인 라인으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대답 안 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왜 이 시점에 이 문자가 공개됐냐? 뭔가 당무 개입에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 공작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고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입장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 부분 말이죠. 이제 막 급하니까 확 돌아서서 마치 쫓기던 쥐가 고양이 물듯이 확 돌아서서 지금 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한동훈이 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의 주장대로 이게 전당대회에 음모적으로 공작적으로 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한 당무 개입이라면 그럼 대통령과 영부인이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정치 관여 위반을 정면으로 정치 관여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가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좌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한동훈은 지가 급해가지고 앞뒤 가리지도 않고 상대가 이 사안으로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일단 지만 산다, 자기만 살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당무계의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당무계의 음모론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누구겠냐고요. 한동훈의 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짓을 지금 한동훈이가 자기가 살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지금 원희룡은 이런 한동훈에 대해서 정치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경원은 구차한 변명이다, 해당 행위다 했습니다. 윤상현은 문자에 당연히 응대했어야지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당에서 선거 전 한참 진행되는 중에 김건희 여사 이 디올 파우치백 가지고 김경률이가 선봉 뜨듯이 해서 사과해야 된다 하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입장 표명을 합니다. 언제 하냐 하면 2월 8일 날 이 사태는 1월 말에 터졌거든요. 2월 8일 날 KBS 녹화대담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한 녹화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앵커가 질문을 하자 이른바 파우치 이 외국 회사 조그만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다. 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동향이고 친분이 있다면서 다가왔기 때문에 거절하기 참 어려웠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박절하게 대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나 나는 26년간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DNA가 남아 있어서 내가 그걸 알았다면 단호하게 대처했을 것이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 이런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된다. 아쉬운 점이 있다. 이게 1차 윤석열 대통령의 유감 표명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5월 9일 5월 9일 대통령 임기 2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합니다. 내가 연초에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KBS 대담입니다. 대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다 이랬어요. 사과 표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사과를 하게 되는 이 디올 파우치 공작 도둑 촬영 사건이요.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한테 문자를 보냈다 이건데 이게 5차례 보낸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같은 문자를 이자가 10 하니까 읽었는데 씹으니까 같은 문자를 또 보내고 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군요. 채널A가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1월 15일 날 처음 보냈답니다. 1월 15일 날 김건희 여사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대통령과 전화해서 의논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있다가 1월 19일 날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 결정해 주시면 뜻에 따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주로 이제 이 19일 날 보낸 문자가 많이 알려졌어요. 이걸 또 씹으니까 또 4일 있다가 23일 한동훈이한테 김건희 여사가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 마리 앙뚜아네트 어쩌고 하는 발언이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에 가슴이 아프지만 이해하려고 한다.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이렇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김건희 여사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는데 큰 마음 먹고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를 맡아줬는데 충분히 공감된다. 제 잘못에 기인해서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이 5차례의 문자 어디에도 한동훈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또는 사과하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또는 뭐 섭섭하다고 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미안하고 부담이 돼서 죄송하다. 뭐든지 할 테니 결정해 달라. 이걸 4일 간격으로 보내고 마지막에 이틀 간격으로 보냅니다. 처음 보낸 게 1월 15일이고 마지막에 보낸 게 1월 25일이면 열흘 동안 한동훈이한테 문자를 보내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열흘 동안. 그런데 한동훈 이자는 이 김건희 여사가 보낸 이 문자, 대통령 영부인이 보낸 문자를 기자들한테 시시덕거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씹었어. 이랬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려버린 한동훈 측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누가 죽는지 보자. 누가 죽는지 보자. 한동훈 측, 뭐 국회의원 누군가가 얘기했다는데 누가 죽는지 보자. V1 윤석열 대통령, V2 김건희 여사가 문자 공개를 오케이 했다면 선 넘은 거다. 그러니까 이번 문자 공개의 배후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있다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하고 같이 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한테 당권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 지켜달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저도 제 얘기가 어디로까지 갈지 몰라서 좀 줄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